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숙제로 냈던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에 FFT에 대한 DFT에 대한 게 있었죠. DFT를 우리가 이 F 오브 어떤 주파수는 썸메이션, 물론 앞에 어떤 값이 있겠고요. 델타 T가 아마 되겠죠. 델타 T 썸메이션 FT i번째 FT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 TI 이렇게 i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n까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주파수 축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입력으로 FT를 이렇게 잡았을 때 기억률 때요, 이거하고 아주 좁게 FT를 잡았을 때, 그리고 아주 넓게 FT를 잡았을 때 이게 FT 어떻게 주파수 도메인 값이 바뀌느냐를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싱크 펑션으로 이렇게 대충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주파수 축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넓어지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좁게 나와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좁게 나오고요. 이게 좁아지면 반대로 이게 넓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즉 이게 왜냐하면 이 값 첫 번째 크로스가 이 폭이 만약에 어떤 타우라고 하면 첫 번째 크로스 타우분의 1이기 때문에 폭이 넓어지면 타우가 여기 좁아지고요. 주파수 축에서 이렇게 폭이 좁아지면 이게 넓어지는 반대 역에 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비근한 예는요, 이게 이제 시간축이니까 시간축에서 계속 같은 거로 가는 거에 대한 예를 들면 DC 값, 우리가 1.5V짜리 배터리를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측정을 하면 어떤 것이 나오죠? 이렇게 1.5V 값이 계속 나오죠. 시간축에 따라서. 자, 이거는 주파수가 얼마죠? DC 값은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주파수 값이 0이죠. 주파수는 0이죠. 자, 이거가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 끝났지만 계속 간다고 치면 무한대로, 그러면 이게 결국 0의 값이 하나 튀어나오는 형태가 된다. 반대로 이 녀석의 경우에는 시간축에서 굉장히 좁은 값을 가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축에서 굉장히 좁은 값을 가지면, 예를 들면 시간축에서 델타 펑션 이렇게 팍 하나 올라가는 형태다 라고 하면 주파수 축에서는 이렇게 쭉 늘어집니다. 이렇게 주파수 축에서.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의 값이 뭐가 있나요? 이런 형태의 값이 우리 번개 칠 때 갑자기 한 점에서, 시간축의 한 점에서 갑자기 굉장한 높은 볼테이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러면 주파수 축이 쫙 퍼진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 주파수 대역의 모든 전자제품들, 예를 들면 냉장고, 핸드폰, 무전기, 모든 전자제품, 라디오 등 같은 모든 밴드에 전부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시간축에서 데이터가 좁으면 주파수 축에서 이렇게 넓은 데에 전체의 값을 가지므로, 그래서 번개가 칠 때는 이런 모든 전자제품에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축이 좁으면 주파수 축 값이 넓어지고, 시간축이 넓으면 주파수 값이 좁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거기가 저번에 호목에 대한 거 잠깐 설명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Z분의 1에 요건 했던 건가요, 문제가? 저번에 이거 했던 이그젠플입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넘어가면요, 결과값만 따지면 Z-Z0의 m승에 관한 이거를 갖다가 이 함수를 fz가 이거일 때, 이거를 어떤 이런 중심이 Z0이고 반경이 로인 식의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걸 C라고 하면은 이렇게 돌렸을 때 값이 뭐라고? Z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값이 0이고요. Z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값이 2파이가 나왔다. 출력값이. 적분값이요. 그게 저번 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 Z0는 뭐가 되든 0이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값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도 뭐가 될 수도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고, 0이 되진 않겠죠. 1이 될 수도 있고, 큰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Z0라는 게 여기서 뭡니까? 예. 어널리틱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 점이 바로 Z0가 문제가 생기는 점이죠. 왜냐하면 Z-Z0분의 1이니까 Z가 Z0가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맨 첫 번째 문제는 Z0가 0이었죠. 예, 0에서 원점에서 문제가 생겼었고요. 지금은 Z0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저번 시간의 결론이었죠. 자,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결과값이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번 이그젠플, 이것도 상당히 유용한 이그젠플인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FZ가 실수값이에요. 리얼 Z 그냥 이렇게. FZ의 함수가 리얼 Z, Z의 실수값이다. 자, 이 녀석이 어널리틱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수값이라고 하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어널리틱하지 않은 건데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적분은 뭐를 하냐고 하면 0에서 1 플러스 2i까지 가져갑니다. 0에서 1 플러스 2i 어디입니까? 그림이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림이 있죠. 네, 같은 그림에. 자, 요 그림을 보면은 요게 1이고요. 2i가 있어요. 이제 0에서 이렇게 가는 길인데, 지금 패스가 이렇게 C 스타가 있고요. C1, C2가 있죠. 자,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어널리틱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값이 똑같아야 된다. 근데 이 이그젠플을 보면 값이 다릅니다. C스타로 패스를 잡혀서 가는 거랑 C1 더하기 C2 해서 가는 거랑 적분값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널리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일단 C스타로 가는 과정은요, 패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래의 문제죠, 지금요. 자, T를 어떻게 잡았냐? T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T를 이렇게 가야 되니까 T는 0에서 일단 1까지 가는 거로 잡고요. 0에서 1까지 가는 거로 잡고, ZT를 어떻게 잡았냐고, T 플러스 EIT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네, T 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0이니까 요점이고요. T 1 넣으면 1 플러스 2i니까 요점이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나 이거 싫어. 이렇게 하고 싶어. T는 0에서 2까지로 하고요. ZT를 2분의 1, 2분의 T 플러스 IT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맞나요? T를 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0을 넣으면 0, 0이고요. 2를 넣으면 1 플러스 2T, EIT. 되네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걸 써도 되는데 일단은 위에 거를 씁시다. 자, 그러면 미분한 뭐죠? 아까 원래 공식에서 여기서 미분해주면, 얘를 미분해주면 T가 미분하는 거예요. 1 플러스 2i가 되겠네요. 미분값. 여기 1 플러스 2i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리얼 Z라는 거는 요거에 대한 리얼 Z니까 T가 되겠죠. T가 여기 들어갑니다. 앞에. 네. T 1 플러스 2it. dt. T는 0에서 1까지. 그대로 써줍니다. 그러면 값이 2분의 i 플러스 i가 나와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는 2분의 1 플러스 i가 도출됐습니다. 밑에 좀 더 가보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C1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에 적분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일단 C1에 관한 적분을 봅시다. 이때는 T는 0에서 1까지로 잡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ZT를 어떻게 잡느냐? T 라고 잡으면 됩니다. 0 넣으면 0이고요. 1 넣으면 1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맞죠? 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똑같이 해주면 미분해주면 1이죠. 그러면은 실수값 아까 0에서 1까지 T가
그 다음에 t가 있었고, 요거의 실수값, 그죠? t 곱하기 미분하면 1 곱하기 dt 해주면 값이 혹시 뭐가 나오나? t가 나옵니다. 해주면 뭐라고요? 해주면 값이 2분의 1 나와요. 2분의 1. 네. 2분의 1 나옵니다. 자, 이번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요 패스는 어떻게 잡았냐? zt를 처기가 0이고요. 마진값이 이 값입니다. 그러므로 1 플러스 1 돼 있으니까 1 플러스 it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t는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0에서 1까지 하려면 0에서 1 플러스 2 it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맞나요? 1, 0을 넣으면 1 플러스 0, 0 맞죠? 2를 넣으면 1 플러스 2i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값은 1이죠. 자, 그럼 적분값이 0에서 2까지 가고요. 1, 실수값 1이고요. 곱하기 미분한 거 1 미분하면 i죠. dt 해보니까 값이 2i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거 2분의 1, 여기서 간 거 2i, 2분의 1 플러스 2i가 우리 답이었는데 아까 위쪽의 답은 이거랑 다릅니다. 이쪽의 답은 2분의 1 플러스 i였죠. 여기는 2분의 1 플러스 2i가 된다. 그래서 답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값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리얼 z라는 함수는 해석적이 아니다. 여기서 이 영역에서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패스가 있다. 자, 퀴즈. 자, 이 패스가 C라고 하면 답이 뭘까요? C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답은 뭘까요? 무슨 소리냐? C, 이게 C라고 치고요. 이 패스가 여기가 1 플러스 2i C, real z, dz에 대한 값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값 아까 뭐였죠? 구했습니다. 2분의 1였죠? 아까 2분의 1.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값 2i였죠. 2분의 1 플러스 2i 플러스 약간 이렇게 갔었잖아요. 이렇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반대겠죠. 아까 앞에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2분의 1 플러스 i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어 참. 자,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얘를 마이너스 붙여서 더하면 값이 나올 텐데 답은 2분의 1 플러스 되고 i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적분은 답이 i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폐곡선에 대한 적분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이 영역에서 해석적이 아니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바운드 4는 됐고요. 넘어가면은 14.1절이 끝났습니다. 홈워크. 이렇게 홈워크 듀 데이트는 우리가 지금 홈워크이 그 섹션별로 받으면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그냥 챕터별로 받기로 했는데 챕터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 주에, 왜냐면 마지막 섹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 홈워크를 내도록 합시다. 네. 자, 여기까지고 13.2절 14.2절 자, 14.2절은 코시의 적분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지금 14.1절에 나왔던 거랑 되게 이제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확장이다.
라는 거가 이제 결론은요. 적분 정리는 끝점이 같더라. 적분할 때 끝점이 같더라도 어떤 영역에서 해석적인 경우는 경로에 따라 어떤 경로를 따르든지 적분값이 똑같다. 그게 코시의 적분 정리입니다. 단순 닫힌 경로다. Simply closed path라는 게 있죠. 예, Simply closed path, Simple closed path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simple 이렇게 딱 그냥 동그랗게 closed path라는 건 닫힌 경로, 닫혀 있죠. 이건 닫힌 경로 아니죠. 여기 열려 있습니다. 이건 닫힌 경로는 심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몇 개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심플 아닙니다. 예, 심플리 클로즈 패스일 때 우리가 적분값이 0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simply connected. 이건 doubly connected.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있죠. 얘는 simply connected죠. 사실은 doubly connected 얘도 simply connected로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짝 콩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뚫으면 아주 좁은 형태, 아주 좁은 폭을 가진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패스가. 그러면 사실은 얘의 패스에 대한 접근값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반대로 도는 거죠. 패스가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그 심플 커넥트와 유사한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뒤쪽에 이거가 좀 설명이 되니까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알면 되겠고요. 중요한 공식. 자, Simply Connected Domain D에서 FZ가 해석적이다. 모든 패스에 대해서 클로즈드 패스에 대해서 0이다 이겁니다. 클로즈드 패스에 대해서 0이다. 해석적이면 우리가 앞쪽에 했던 거는 비해석적입니다. 그래서 0이 안 됐었죠. 앞쪽에 이거요. 이거 이렇게 가면 0이 안 됐어요. 적분값이. 또는 이렇게 해서 돌렸을 때 z 마이너스 z0분의 1 적분하면 0이 안 됐어요. 이런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어널리틱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널리틱이라고 하면 값이 0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돌리건 나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돌리건 반대로 돌리건 어떻게 돌리든 간에 D 안에 이 녀석이 해석적이다라고 하면 0이 나온다. 그게 코시의 적분 정리입니다.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파워풀한 이런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mple. 자, 여기서 보면은 전역 함수라고 되어 entire func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 녀석은 EZ라는 거는 사실은 얘는 무조건 어널리틱이죠. 왜냐하면 E의 Z라는 거는 뭐 Z분의 1이거나 얘는 문제될 포인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0이 나와요. 코사인도 0, Z의 n승도 0이서 당연히 n이 이제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럴 때 문제 생기는데 n이 0보다 큰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전역 함수라고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모든 영역에서 해석적인 함수입니다. 자, 근데 이런 건 문제가 되죠. Z 플러스 4분의 1 언제 문제가 됩니까? Z가 여기 0이 될 때가 문제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i일 때 Z가 여기 무한대가 됩니다. 자, 이럴 때 문제가 돼요. 이 점일 때.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패스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문제가 되는 점이 여기 있죠. 2i 마이너스 2i 이렇게 밖에 있어요. C 밖에 있을 때는 이 값은 0이 됩니다. 이렇게 C를 잡아도 0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 C 안에서는 이 함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함수는 언제 문제가 있냐? 2i와 마이너스 2i에서만 밖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를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잡아도요 전혀 문제가 없이 0이 됩니다. 이렇게 잡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0이 된다 이거죠. 자, 그 얘기를 어널리틱이지만 패스가 관계가 있다. 당연한 얘기죠. 해석적이 아닌 함수는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값이 나옵니다. 주로 이 아이가 나올 텐데 얘는 뭡니까? 공액복소수네요. 공액복소수를 어떻게 합니까? 유니서클로 적분하는 경우에 값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얘는 유니서클 안에서 비해석적인 함수다. 그 얘기고요. 이건 뭔가요? 여기 있죠. 아까 여기 그 나왔던 얘기인데 얘는 비해석적인 함수죠. z제곱분의 1이란 거는 비해석적인 함수입니다. 그렇죠? C도 서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데 이렇게 쌓으니까 비해석적인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0이 나올 수도 있다. 0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Z 3승분의 1이 뭐였어요? C에서 하면 C에서 했을 때 0이었습니다. DZ Z 4승분의 1은요? 0이었습니다. 언제만 문제? Z분의 1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앞에 나왔던 이그젠플 역시 2파이가 나왔었죠. 뭔가요? 그 밑에는 경로 독립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경로 독립이다? 역시 어널리틱일 때.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FZ가 문제가 없는 어널리틱이면 여기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이렇게 가거나 맘대로 가도 같은 점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오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이게 같은 점일 수도 똑같겠고요. 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패스의 독립이다. 예, 언제? 어널리틱 할 때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뭔가요? 지금 같은 거죠. 예, 이거는 아까 그 이그젠플 6번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지금. 예, 마이너스 1 때는 2파이이고 0일 때는 2파이, 마이너스 1이 아닐 경우 0이다. 그 얘기였고. 자, 쭉 내려가 보면요. 자, 여기가 이제 뭡니까? 멀티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여기서 조건은 다중연결, 우리말로 다중연결인데요. 코시 적분 정리 다중연결일 때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 해석적이냐? 여기서 지금 요 그 파란색 부분이 해석적입니다. 어널리틱. 여기서는 해석적이지 뭐 비해석적이야. not none. 이럴 때 패스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있으면 얘는 당연히 얘는 값이 이렇게 하건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 얘기고요. 지금 나오는 게 영역 D에서, 즉 이 파란색에서 적분이 똑같다, 저기 해석적이다 라고 하면 C1으로 적분하나 C2로 적분하나 똑같다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 게요. 파란색에서 해석적이면 요게 성립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C1으로 적분하나 C2로 적분하나 똑같다.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살짝 콩 이렇게 선을 그어봅니다. 이렇게요. 예. 지금 C2가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이렇게 들어가고 C1 이렇게 아니죠. 그림이 C1 우리가 방향 하나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꿉시다. C1이 아니고요. 얘는 마이너스 C1이라고 볼 수 있죠. 마이너스 C1 방향을 바꿨으니까 원래 정의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방향을 바꿨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마이너스 C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C1 맞죠? C2 맞죠? 이렇게 가니까. 자, 우리가 아까 그 혹시 적분 정리에서요, 뭐였나요? 해석적이면 어떤 원 안에 이게 해석적이면 값이 뭐라고요? FZ는 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이 해석적이면, 어널리틱이면.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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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게 이 안이 해석적인가요? 맞습니다. 해석적이죠? 지금 이렇게, 예? 지금 마이너스 C1, 우리가 지금 여기를 C3, C4라고 치면요, 마이너스 C1 플러스 C2 플러스 C3 플러스 C4에 대한 값은 0이 나와야 됩니다. 맞나요? 왜냐면 한 전부 다 4개를 다 더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C1 삑 돌아가면 맞죠? 이렇게 삑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의 폐곡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클로즈드 루프입니다. 근데 C3와 C4는 서로 방향이 반대고요. 해석적인 점 안에 있죠. 자, 그래서 C3와 C4의 값이 똑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얘는 캔슬됩니다. 두 개 서로. 자, 그러므로 C1과 C2에 대한 적분값은 똑같다 이거죠. 자, C1 이꼴 C2입니다. 물론 적분값이 이렇게 되니까, 예. C1 적분값, C2 적분값 똑같다. 지금 그 얘기죠. C1 적분값과 C2 적분값이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적인 영역 안에서는 어떻게 돌려도 값이 똑같다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간단하게 여기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C2와 C3, C4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이 될 수 있고요. 뭐 이것도 지금 유사한 얘기죠.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잘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만약에 구멍이 3개다, 구멍이 2개다 라고 하면 역시 유사하게 전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얘기죠. 이거는 C1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 FZ를, 물론 이 안에서 해석적이라 해야 됩니다. FZ를 C1으로 돌리나 C2 플러스 C3로 돌리나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FZ를. 네, 요게 그 얘기죠. 지금 아까는 두 개의 C1이나 C2랑 같다 했고요. 만약 C2가 C3가 하나 더 생기는 경우에는 역시 두 개를 넣어서 돌려도 똑같다 하는 게 코치의 적분 정리의 확장이다 보면 되겠어요. 자, 호목 14.2 이렇게 네 문제가 호목이 되겠습니다.